3월 15일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휴일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전체 시장을 관망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하면서 저도 이런 폭락장을 자주 보지는 못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그때 최저점이 13%까지 이제 내려가는 것을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실제로 이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3%까지 내려간 거는 거의 본 적이 거의 없지요. 정말 대단한 폭락이었는데 그래도 오후장에 다시 끌어올려서 맞춰준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어차피 월요일장 되면 어느 정도 시장은 다시 또 끌어올려서 맞춰지겠죠. 따지고 보면 하루에 어느 해프닝 정도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오른쪽에 보시고 계시는 게 지금 미증시 지금 등락률인데 지금 또 급등을 해가지고 맞춰져 있죠. 낙폭된 것을 그대로 다 회복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 하루의 등락률에 실제로 수익을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손실을 보신 분도 있을 것인데,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큰 손실이나 그런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당일날 저점에 또 공략해서 수익을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매매를 쉬신 분도 있을 텐데, 중장기 스윙 쪽이나 이런 분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이 지점 오전장 지금 12시니까 11시 지점 이 지점까지의 이 등락을 못 견뎠을 거란 말입니다. 이 지점까지를. 그래서 아마 조금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할 때는 보통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바겐세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갖고 싶었던 우량주나 평소에 또 한번 기회를 보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 좀 중장기로 가져가고 보고 싶은데 기회를 안 줘서 못 들어갔던 종목들을 이런 바겐세일 할 때 이제 한 번씩 들어가는 이제 그런 기점으로 삼기도 했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저도 금요일날 이 흐름을 보면서 몇몇 종목을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도 있었고, 실제로 진입을 했으면 수익을 최소 10% 이상은 안고 장을 마칠 수 있었고, 또 월요일장 되면 또 더 좋은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픔이거든요. 이게 아픔인데, 물론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가지고 누군가의 눈물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희열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웃음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참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수가 종목이 13%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 나라의 지수가 13%씩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참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좀 멀었구나, 체력이 좀 강해져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은 하루였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되면 이날의 폭락은 그냥 어느 날의 하루에 그냥 이벤트가 된 날로 나중에 치부가 되겠죠. 또 미증시는 또 그냥 폭락한 거 또 그대로 올라가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겠지만은 이 몇 시간 동안에 이 등락 때문에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것을 손절하고 반대 매매 나오고 이렇게 피해 본 사람들은 참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 향후에도 만약 이런 어떤 날이 있다면
뭐 저점을 잡아서 보유를 해서 기회를 봐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같이 아픔을 좀 느끼는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같이 바라봐주는 그런 마인드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날도 뭐 트레이딩은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그냥 정상적인 종목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한 20% 수익을 먹고 한 종목만 딱 마무리하고 했는데 참 이런 거 보면 좀 기분이 씁쓸하죠. 자, 하지만 또 뭐 주식이나 인생이나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뭐 겪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툴툴 털어야 되겠죠. 또 이것보다는 또 당장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뭐 코로나 사태 같은 사회적인 이슈가 또 더 또 와닿으니까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업으로 이것을 가지고 먹고는 살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사회의 구성은 아닙니까? 다 같이 아픔을 느낄 때 느끼고 또 같이 힘을 합쳐서 또 서로가 또 힘을 낼 때는 같이 힘을 내야 되겠죠. 자, 오늘 주말인데 뭐 금요일 날에 뭐 하나의 이벤트가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 또 새롭게 힘을 내서 또 씩씩하게 출발해 봐야죠. 제가 뭐 그전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 했습니다만은 뭐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우리는 한 그루의 사과를 심는 게 아니고 하나의 종목이라도 트레이딩을 하고 죽자. 그런 식으로 뭐 농담조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기 포지션을 지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새롭게 한 주를 또 맞이해 봅시다. 자, 금요일 날은 뭐 복귀 종목은 뭐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매매를 제가 관망만 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월요일 날 종목 미션 종목 한번 봅시다. 자, 포지션 체크해 봅시다. 매일 하는 행동. 3월 16일 월요일이죠. 예, 자, 우리가 매매할 미션 날짜가 그죠. 예. 그래서 자, 3월 달에 16일 이제 16일이라는 숫자를 보면 이제 중순으로 넘어갔구나. 이제부터 중순 싸움이고 이제 허리 싸움이 되겠죠. 한 달에 있어서 이 허리 싸움에서 이제 사실은 전체적인 그 한 달의 매매의 분수령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운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 달 매매 전체가 박살이 나느냐 또 아니면 수익을 잘 보존을 해서 마치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중간 월 중간으로 접어들었는데 뭐 우리 트레이딩을 해도 그랬죠. 데이 트레이딩을 해도 허리 싸움에서 이기는 놈은 상한가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허리 싸움에 지버리면 기껏 뭐 12% 13% 올라갔다가 꼬르륵 죽기도 하죠. 그래서 허리 싸움이 참 치열한데 한 달에 허리 싸움이니까 좀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은 뭐 비록 뭐 월요일 되면 좀 빨갛게 다 오르겠죠. 미증시도 뭐 오를 거고 우리나라도 좀 낙폭이 과대됐던 종목도 또 오르겠죠. 빨갛게. 하지만 그냥 지자리로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크게 뭐 우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그런 흐름이겠죠. 다 원래 모든 것이 이 데이 트레이드는 시장이 빨가면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머릿속에 아니면 자기가 올려놓은 관종 종목이 아침에 탁 시장이 택 출발이 되는데 보니까 전부 다 빨개 파란 놈은 별로 없어. 그럼 그날은 장사 틀린 거지요. 그날은 오늘은 그냥 좀 한 종목이나 조심스럽게 하고 매매를 마쳐야 되겠구나. 이런 게 좋죠. 조금 더 뭘 어떻게 해볼 거라고 이렇게 주시고 다니면 그래봤자 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빨갛고 파랗고 이런 애들이 서로 막 뒤엉켜 있고 또 많이 빨갛고 많이 파랗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날이 즉 변동성이 큰 날이
우리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오늘은 좀 정신을 잘 차리고 하면 돈이 좀 되겠구나 라는 그런 날이죠. 그런 시장을 바라보는 판세를 읽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1년 가까이를 제가 많이 주장한 것이 시장의 판세를 읽어라. 보조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볼린저 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점 고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캔들이 뭐 어떻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시장은 과연 어떤 것을 원할 것인가. 오늘 시장에서 나는 어느 바람에 어느 파도에 나의 몸을 실을 것인가를 그 판세를 먼저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미션 종목으로 나온 종목 주말이 되면 이슈 종목들을 뽑아서 거기서 키워드를 분석을 하고 그 키워드 중에서 종목을 도출을 시켜서 그 종목 중에서 빼대를 찾고 그 빼대에다가 살을 붙여서 하나의 종목군들을 뽑아내고 거기서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서 시나리오를 짜서 우리가 주말을 다음 한 주를 이제 준비를 하죠. 아주 말은 10초도 안 걸릴 만큼 간단하게 흘러가는 이런 흐름이지만 상당히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지난하게 꾸준하게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런 일들을 주식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들은 아침에 밥 먹고 출근을 해서 매일 또 퇴근을 해 오듯이 그런 지난한 과정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또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있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죠. 제가 뭐 1년 가까이 목이 아프도록 부르짖었으니까 그래도 뭐 속에 경일기는 아니었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금요일날에 데미지가 한번 벌어지고 이벤트가 벌어지고 이제 온갖 쇼가 막 벌어지고 대내외적으로 지금 뭐 좋은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있죠. 전부 다 뭐 중내 사내 전부 다 문 그릇 잠가라 뭐 너희 집에서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소리만 나오고 있고 뉴스나 미디어를 켜도 심란한 뉴스만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안 좋으니까 제가 3월달에 매매는 이번 달은 욕심내지 말고 그냥 안 다치고 조금이라도 좀 벌었으면 얼른 나와서 오전자에 매매 마무리 짓고 오후장은 가만히 보라. 절대로 뭐 오후장에 뭐 하려고 달게 들지 말고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4%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지수가 급락한 날도 보면 오전장은 괜찮았거든요. 딱 오후장이 넘으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3월달까지는 일단 한번 매매를 간결하게 하고 시장을 자꾸 보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돈 단타 해가지고 돈 좀 더 뭐 어떻게 벌어볼 거라고 달게 드는 매매는 이번 달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주 주말에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분석해서 종목을 도출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보다는 좀 더 종목군들을 다양하게 뽑을 필요성이 있다고 했죠. 평소에는 뭐 한 섹터를 한 두 가지 섹터나 세 가지 섹터를 꾸몄다면 주말에는 최대한 많은 섹터와 많은 관심, 많은 종목들을 최대한 도출을 시켜보는 거죠. 거기서 월요일날 과연 어떤 쪽을 선택을 할지는 이제 월요일날 시장이 판가름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은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혼주한 시장이 많이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시장을 좀 바라보고 방향성을 확인한 뒤에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일괄적으로 월, 화, 수, 목을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보라.
먼저 보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뽑은 이슈가 난 이게 참 마음에 들어. 이게 아마 대박 나올 것 같아 라고 해도 이걸 1순위로 딱 1번에 올려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 주는지는 확인도 안 하고 자기 생각만 믿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가 1번, 뭐 2번, 3번, 4번 다 정해놓고 있어도 시장은 4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시장은 아예 여기 있는 종목을 선택 안 하고 전혀 생뚱맞은 종목에다 돈이 몰리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자기가 뽑아놓은 키워드가 전체적으로 잘못됐고 시장의 판세를 어느 정도 예측이 안 좋았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매매를 멈추고 시장의 판세를 흘러가는 거 가만히 지켜보는 게 낫죠. 자기 것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고집하면 좀 안 좋아요. 자꾸 시장이 순응을 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이 시장에서는 도태됩니다. 어떡하든 저거는 저 바보들이 저거는 뻔히 뭐 나온 뉴스고 별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저기 달라붙지? 내가 볼 때는 이게 신선하고 좋은데 해도 다중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한 것이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몰리고 두 사람이 몰리고 세 사람이 몰리고 10사람 100사람 10,000사람이 몰리면 뭐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게 옳아. 근데 시장은 이걸 안 받아준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거짓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옳다는 쪽으로 따라가 주는 것이 시장의 방향이라면 그 방향에 같이 발만 얹어주라 이 말입니다. 발만 얹어주라. 그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보라 했습니다. 아침에. 자기의 종목을 믿지 말고 자기의 판단을 믿지 말고 시장에 보라. 그것이 이 월요일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리고 16일이라는 단어 하나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포지션 체크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주말에 뽑은 이슈나 키워드는 각자가 좀 틀릴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뽑은 키워드나 여러분이 뽑은 키워드나 내일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 뽑는 것이 많이 틀리죠. 왜냐하면 주식 경력이나 그리고 나이 그리고 스스로가 살아온 환경 또 지식의 폭 또 주식의 뭐 어떤 경험치 여러 가지가 키워드를 뽑는다든지 뭐 종목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는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미션 종목을 주는 것은 제 관점으로 뽑아 놓은 거니까 공부는 하시되 스스로도 자꾸 종목을 도출시키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미션 종목 한번 봅시다. 신규주가 있을 때는 항시 최우선적으로 보라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어떤 식으로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상한문에서 하는 급등주 트레이딩은 코어 트레이딩은 신규주를 일단 신규주라고 보다 이벤트가 있는 종목이 있으면 항시 이벤트 섹터를 꾸며주고 그 종목과 어울리는 종목을 짝짓기를 해주고 뼈와 살을 맞춰주라고 저는 작년 동안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규주가 있으면 종목을 잡아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반드시 관련주를 포함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이 회사와 관련이 있는 회사, 뭐 안 그러면 자회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회사 아니면 같은 업종 이 회사가 무슨 뭐 업종을 뭘 하고 있다. 근데 그런 업종과 유사한 것 업종 아니면 같은 시기나 비슷한 시기에 상장을 했던 동질성을 띈 어떤 성격의 종목. 예를 들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상장했던 신규 상장주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짝짓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종목을 좀 짝짓기를 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 혼조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짝짓기를 하진 않고 살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살을 붙이지 않고 그냥 NPD 하나만 보기로 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뭐 월요일날 시장이 지금 이 신규주 하나가 시장을 탁 차고 나가기에는 월요일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니겠죠. 예. 워낙 다른 종목들이 난리를 칠 것이기 때문에 존재감이 미약할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리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환경상 크게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없다고 제가 판단이 들기 때문에 NPD 하나만 보자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 종목이 있을 때는 뭐 신규주나 재상장주, 분할 상장주, 뭐 변경 상장주 이제 그런 걸 이벤트주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신규 상장주는 간단하게 분석은 해봐야 되죠. 그래도 내가 신규 상장주면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그래도 한 번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신규 상장주가 있을 때는 간략하게 제가 분석은 좀 해드립니다.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스스로가 또 자율적으로 분석을 또 하셔야 되겠죠. 저는 그냥 대충 봅니다. 그렇게 막 강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세하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날의 판세가 중요하지. 물론 뭐 신규주가 아주 좋은, 아주 기발한, 아주 신박한 뭐 그런 신약 재료라든지 뭐 마침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코로나 치료제를 가지고 있다든지 뭐 그런 종목이면 뭐 분석할 것도 없겠죠. 근데 이제 뭐 크게 요즘엔 시장의 판세가 중요하지 종목이 가지고 있는 것은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자꾸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자꾸 숫자나 재료의 두께를 나열을 시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참조나 해라고 했죠. 참조나 하고 당일날 시장에 상장을 하는 날에는 참조했던 상황을 그때는 깨끗이 지우고 저 한쪽 가슴 밑에 한쪽에 딱 내려놓고 맑은 눈으로 순수하게 맑은 눈으로 그 애를 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선입견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요즘에는 안 좋다고 했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저놈은 안 돼 라고 탁 못을 박아버리고 아침에 시장을 보는데 안 그래도 땡 하자마자 파랗게 보여. 역시 저놈은 안 돼 하고 탁 제껴놓고 빨갛게 오른 놈을 본단 말이죠. 본능적으로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저놈은 안 되는 놈이네. 탁 제껴놓고 딴 놈에다 집중하고 있는데 한참 뭐 2% 먹고 3% 먹고 일하고 있는데 분명히 아침에 파란 놈이 나중에 저 상가 근처에 가고 막 울라 막 춤을 추고 있어. 그 파랗게 보인 시간은 불과 5분도 안 됐거든요. 한 20-30분 뒤에 보니까 저 상가 근처에서 울라 춤을 추고 있는 기라. 저놈은 분명히 이것저것 따져봐도 안 좋은 놈이었는데 왜 저게 저렇게 가 있지?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말라. 어떤 종목이든. 이 종목이 어찌 보면 그런 종목 선입견에 대한 종목일 수 있겠는데 NPD. 자, 일단 공모가를 한번 봅시다. 공모가가 5,400원이에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뭐 제가 말하지만 이 가격이 뭐 싸다 비싸다 이런 거는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회사 가치로 봤을 때 비싸다 싸다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트레이딩 하기에는 괜찮겠네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죠. 뭐 몇십만 원짜리 54만 원짜리 뭐 5만 4천짜리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뭐 이렇게 천원 단위가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수월한 말이죠.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좋다 이겁니다. 회사 가치, 그 적정 가치가 얼만데 이거는 뭐 퍼가 어떻고 PBR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예. 뭐 재무제표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하고도 충분합니다. 그게 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 거 따지면 이름 없는 그 막 상한가 몇 번씩 가는 분들 보면 아무 쓸데도 없는 회사도 많아요. 회사를 알아보면. 근데 지 혼자 상한가 몇 번 가고 그래요. 뭐 어떤 뭐 테마주로 올라탄다든지 뭐로 한다든지. 시장의 판세가 중요한 겁니다. 자, MPD 공모가 5,400원인데 밴드 하단.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게 보통 이 공모가는 그 회사가 원하는 뭐 그런 가격권 있고 또 창출하는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창출하는 가격대인데 얘가 5,400에서 6,300원 이제 범위를 잡아줬는데 그러면 이제 6,300원 가면 이제 밴드 상단이 될 것이고 5,400원 가면 밴드 하단이 될 텐데 이 회사는 지가 지 스스로 그냥 공모가를 5,400원으로 잡았어요. 지가 스스로 밴드 하단을 아예 지가 잡아버렸어요. 이게 참 특이한 회사입니다. 그래 웃기죠 이거. 아주 요즘 업황도 안 좋고 코로나 사태로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까 그냥 지가 그냥 우리 5,400원에 할 테니까 그냥 야 이게 참 웃긴 회사네 이거. 아주 이 대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진짜. 아주 신박한 사람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뭐 그럴만한 것이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지금 뭐 스마트 부품 만들고 뭐 그런 회사니까 요즘 죽 쏘고 있는데 뭐 그럴만 하긴 하죠. 지금 뭐 죽을 다 쓰고 있는데 뭐 썩 좋은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뭐 퀄리티 높은 뭐 그런 또 부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중저가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만들다 보니까 또 매출도 좀 그렇고 썩 뭐 좋아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아서 요즘 코로나 사태 뭐 어떻고 뭐 어쩌니까 그냥 알아서 우리가 밴드 하단 잡아줘. 이런 마인드 같은데 아주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신박한 마인드입니다. 그 외에 뭐 특별히 볼 거는 없습니다. 볼 거는 없고 우리가 뭐 맨날 따지는 뭐 기본적인 거 그리고 뭐 락업 비중이 얼마인가 뭐 그런 거 유통 물량 뭐 그런 건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겠죠. 초기 유통 물량 같은 것은 755만 주 30% 정도 유통이 되네요. 그죠? 그럼 락업 비중이 뭐 65% 정도 되겠죠. 그냥 평범한 수준인데 때도 참 안 좋은 때에 좀 이렇게 상장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지금 신규 상장할 거라고 신청했다가 지금 철회한 신규 회사들이 지금 한 두 개 있나요? 이번 달에 있는데 지금은 뭐가 상장을 해도 뭐 그렇게 뭐 확 끌어당기기에는 좀 많이 힘들죠. 자, NPD에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특별하게 알아볼 건 없고 그럼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는 월요일날 상장을 한다는 아닙니까 지금? 예. 월요일날 상장하는 것은 조금 금요일날 상장하는 것보다는 조금 강도는 좀 약한. 근데 신박한 종목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좋은 뭐 신약 재료나 뭐 그런 놈들이 이게 월요일날 하면 좋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을 먹고 살아요.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도 금요일날 상장하면 좀 좋은데 월요일날 상장하는데 좀 그렇네요. 더군다나 또 뭐 월요일 되면 또 빠갈 텐데 시장이 뭐 아주 뭐 날짜도 참 어디서 뭐 날짜를 뽑았는지 참말로 그냥 참조만 합니다. 자, 월요일날 이런 회사가 이렇게 상장을 한다. 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참 별 볼 일 없고 뭐 밴드 하단이고 자기들 스스로 5,400원 잡고 이럴 정도의 참 코가 쭉 빠져 있는 회사인데 모른단 말이죠. 내일 아침에 땡 했는데 막 아침부터 뭐 밴드 하단에 잡혀져 갖고 확 내려가는데 한 20% 내려가 있는. 나중에 장 맞출 때는 상한가 돼서 맞출 수 있어요. 정말 모른단 말입니다, 신규주는. 근데 내일은 참 월요일에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네요. 자, 이벤트 섹터는 MP들을 보시고 이슈주 섹터 봅시다. 자, 주말에는 많은 이슈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다 줄여보면 뭐 코로나 쪽을 벗어난 종목이 그게 별 이슈가 될 게 없지요. 다 어떻게 하든 약간 형태는 다른 형태지만은 일단은 다 뭐 그런 관련주로 지금 될 수밖에 없죠.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슈주 섹터는 여전히 코로나 관련 섹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슈주 섹터라고 봅시다. 일 번 금요일날 시장에 가장 전부 다 꼬꾸라지는 그 시장에서 상가를 간 종목은 일양약품 그리고 뭐 KR모터스 녹십자셀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일양약품이 그래도 치료제라는 그런 어떤 키워드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했죠. 상당히 강력했는데 이제 월요일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받아줄지는 뭐 월요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그냥 그렇게 뭐 끝나버리면 뭐 그것으로 뭐 하루 반짝한 걸로 끝나겠죠. 근데 만약에 뭐 이놈이 점상을 간다든지 시가 한 25% 뛰어가고 또 2연상을 간다든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사람마다 또 분석하는 방법이 틀리고 또 내 생각보다는 많은 시장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했으니까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가정을 하고 일양약품이든 일양약품 우든 두 개를 같이 보면 됩니다. 약품이나 약품 우는 단일가니까 30불 단일가니까 매매는 하지 마세요. 만일 얘들이 모습이 좋다면 우리는 대웅제약을 같이 한번 놓고 보자. 관련성이 있으니까 둘 다 판권을 대웅제약이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아침에 보니까 뭐 일양이 버리버리하다. 그러면 대웅제약 쳐다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전 시장에 가장 좋았던 종목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은 항시 짝짓기 매매나 추종 매매로 짜놓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봅시다. 주말의 이슈는 뉴스나 뭐 TV나 신문이나 뭐 SNS나 많이 오르락 내리는 글들을 그 키워드 중에서 종목을 도출시키면 도출시킨다고 그런 종목을 자꾸 뽑아내는 연습을 하기 좋죠. 주말에 많이 나온 게 뭡니까? 많이 떠든 게 뭐 계약할 것이냐 연계할 것이냐 뭐 그런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온라인 교육주는 뭐 반드시 뭐 봐줘야 되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뭐 금요일 날에도 제법 남들 꼬꾸라지도 잘 안 꼬꾸라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 아시는 뭐 YBM넷 같은 애들 세 마리 졸졸이 올려놓고 보면 되죠. 아이스크림하고 이 아이스크림 메가 MT 뭐 이 정도면 보면 되죠. 올려놓고
월요일날 시장에 과연 주말에 하도 떠들었던 이 문제가 월요일에 얘네들이 시장도 얘네들을 같이 선택을 해줄까? 같이 움직임이 좋다? 그러면 그 중에서 좋은 놈 하나 골라가지고 같이 짝짓기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뭐 대장주라 큰 놈을 잡아서 같이 하든지 하면 되겠죠. 문제는 강도가 세냐 안 세냐 이런 걸 잘 봐야 되죠. 세 번째는 또 어떤 이슈가 우리 시장에 잘 맞겠습니까? 세 번째는 저는 공매도로 봅니다. 공매도 이슈. 자, 어느 정도 시간 내에서는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월요일 시장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공매도 6개월 동안 금지를 한다는데 그동안 우리가 공매도에 시달려온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몇몇 종목 뽑아가지고 한번 보기로 하죠. 대표적인 게 HLB죠. HLB 그룹들. 뭐 요 안에는 뭐 HLB 생명과학도 있고 HLB 파워도 있고 그리고 관련사인 넥스트 사이언스도 있고 이렇게 같이 이제 붙여놓고 뭐 똑같죠. 온라인 교육주 보듯이 잘 나간 놈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잘 나간 놈이 영 잘 나가 버리면 그 이등주를 노리든지 어느 주를 하든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겠죠. 문제는 제가 말했죠. 강도라고 했습니다. 강도. 비리비리 대장주가 비리비리하다든지 속도가 느리다든지 그러면 올라타지 마시고 강도를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HLB 쪽도 같이 봐주고 뭐 HLB 쪽은 볼 겁니까? 공매도는 HLB 하나만 있는 거 아니니까 다른 종목도 있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 종목도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KMW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대표적인 종목들 헬릭스 미스 뭐 이런 애들 이렇게 같이 뭉커서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공매도 쪽에 좀 시달렸던 애들 졸졸해 놔두고 흐름이 좋으면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섹터가 이벤트 섹터, MPD, 이슈주 섹터는 자 이렇게 전일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 그리고 주말에 나온 키워드 종목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을 만한 공매도라는 키워드를 또 가진 종목군 이렇게 한번 꾸며 보았죠. 자 그리고 항시 우리가 허리춤에 매일 차고 있어야 되는 섹터가 어떤 섹터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머릿속에서 입에서 말이 나와야죠. 기술주 섹터.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더라도 기술주 섹터는 항시 옆구리에 밴드처럼 차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술주 섹터에서 그래 그나마 지금 좋은 모습을 보고 있다면 휴마시스 이 종목 시간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 해도 됩니다. 아침부터 뭐 10% 이상 뛰고 가면 그냥 보내주세요. 적어도 뭐 좀 가려고 하다가 눌러줄 때 같이 가는 게 좋겠죠. 왜냐면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24%까지 밀려가지고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온 폭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도 봐줘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서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봉이 나와가지고 살짝 꼬리 달아주고 이래서 양봉을 띄어서 간다든지 그 뒤에도 또 뭐 양봉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많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올라타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식으로 음봉이 길게 어떤 이유든 간에 음봉이 길게 나온 종목이 팍 차고 올라가려면 제가 말했죠. 뭐든지 한 번은 이렇게 땅을 탁 쳐주고 탁 달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허공에서 출발하려면 힘들어요. 왜냐면 전일에 분명히 이 종가에도 들어간 애들이 있을 것이고 아침에 눈 뜨고 나니까 시간에 9% 10% 가까이 올라있으니까 월요일날 10%만 돼도 하룻밤에 자고 이러는데 10% 주는 게 땡큐 아닙니까? 2천만 원 나왔으면 돈이 200만인데 실현 욕구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둘지 말고 좋아 보여도 서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술주는.
한푸도 같이 봐줘야 되죠. 그리고 ECS는 좀 애매한데 ECS하고 인트로메디는 같이 봐주세요. 이렇게 네 종목 기술주 섹터는 봐줍니다. 같이 봐주고 아침에는 아마 기술주 섹터보다는 다른 이슈주가 먼저 반응이 오겠죠. 그래 보다가 나중에 뭐 이슈주 애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그리고 금요일날 좀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얘네들도 뭐 반응이 일어나겠죠. 낙폭 가대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낙폭 가대주는 음과 양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종목들은 5장이 다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마쳤는데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공시에서 나오지 않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다른 애들이 회복을 빨리 할 때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체질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낙폭주들은 좀 조심스럽게 봅니다. 유비코스트 이 코스트가 맞나 모르겠네. 유비코스 홀딩스 홀딩스를 합시다. 봐주시고 뭐 공시에 보면 뭐 별로 안 좋은 소리도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보시고 좀 하십시오. 낙폭주나 이 네 종목을 보는데 재밌는 거는 이 한가 들어간 종목이 한 두 종목 정도 있습니다. 필로시스 그거는 뭐 이게 적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들 찾아보면 필로시스 헬스나 이런 애들 한가 들어간 애들 제넨바이오 이런 애들 이런 애들도 낙폭주에 포함을 시켜 놓으십시오. 시장이 반등을 줄 때 지금 한가 들어가 있는 잔량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봐주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저런 애들은 월요일날 딴 돈으로 다 빨간데 저놈들은 퍼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5, 60% 이리 빠진 애들은 봐줘야 돼요. 어떤 상황이 상패 당하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필로시스도 한번 봐주시고 제넌도 봐주십시오. 예. 다 같은 식구들이란 말이죠. 예. 완전히 상패를 당해서 이 시장에 사라지지 몰라도 그러기 전까지는 저 종목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모르는 거거든요. 아주 집 나간 개차반에 같은 개망남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저놈 새끼는 사람 새끼 안 된다고 어릴 때부터 온갖 부모 애만 미고 담배 피지 말한게 담배 숨어서 피고 싸움질 하지 말한게 온 동네 놈들하고 싸움하고 대고 나이가 드니까 어디 영화 같은 데 가지 말았겠다 담 치해가지고 담 넘어가지고 영화보다 잡혀오고 온갖 부모 애를 믿은 놈이 세월에 흘러서 또 이거 옆에 있는 친구는 진짜 참 아가 착실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참 집도 좀 잘 살고 그러 저놈은 나중에 돼도 뭐가 됐기요 이랬더만 세월이 30년 40년을 보니까 이 막나이 같은 놈은 참 열심히 장사를 잘해갖고 큰 사업가가 되었고 아주 착하고 좋았던 이 아는 그 기껏해 일반 그냥 직장 다니면서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 인생은. 근데 주식도 제가 사람 인생과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좀 나쁜 모습 보이도 버리지 말고
좀 이렇게 낙폭주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팽개 치지 말고 기술주 같이 변덕이 심한 놈들이라도 꼭 옆구리에 붙여놓고 봐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 뜻 아시겠죠? 자, 뭐 다 그 외에도 지금 다른 종목 좀 볼 게 있는데 뭐 이 정도만 해도 월요일 시장을 좀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것은 될 겁니다. 너무 많아도 그러니까 이것도 많죠 사실은 많은데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섹터를 많이 꾸미지 실제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이 섹터 중에서 또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해서 압축해서 아침에 딱 볼 종목 딱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을 딱 뽑아내는 그렇게까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멀티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은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상무니 하고 있는 코어 트레이딩은 멀티 트레이딩이 가장 밑 베이스를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하나의 트레이딩 나는 종가 배팅만 잘해. 뭐 나는 시초가 트레이딩을 잘해. 나는 상한가 트레이딩이 좋아. 나는 뭐가 수급주가 좋아. 뭐 나는 기관이 외국인 뭐 좋아. 그런 게 하나씩만 자기의 무기만 갖고 있어도 사실은 성공한다고 했죠. 근데 그래서 성공이라기보다도 그렇게 하면 좀 쓸데없는 짓을 안 하니까 좀 집중이 있게 매매를 하니까 좀 좋다는 뜻인데 그렇게 해도 또 잘 벌고 뭐 잘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자꾸 밝아지잖아요. 자꾸 밝아지고 예전에는 잘 몰랐던 일들도 뭐 유튜브 같은 데 열어보면 누군가가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이건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래요. 예전에는 뭘 하나 배우려고 하면 뭐 비싼 돈을 주고 뭐 어디를 찾아가고 등록을 하고 요즘에는 이건 뭐지 하고 토독톡 쳐보면 누군가가 또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이건 이렇고 이건 뭐 이렇습니다. 그렇나요. 그것의 두께와 재료의 질과 두께가 차이가 날 뿐이지 정보를 구하기는 참 쉽지요.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만 잘하면 됐거든요. 자기만의 방식을 고수로 하면서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픈이 되고 밝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상을 안단 말이죠. 그렇게 시장이 다변화가 돼가고 정보가 다변화가 돼갈 때는 자신의 트레이딩도 다변화가 되지 않고서는 그 수많은 욕구를 채워나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 우리 상하문의 코어 트레이딩입니다. 말을 하다 또 그런 말까지 하게 됐는데 그렇다는 것만 좀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다 도출을 시키고 나서 마지막으로 엑기스를 뽑아내는 것까지 마무리를 지면 적어도 중급 정도의 이제 어떤 기본적인 라인은 잡아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초보분들은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게으름을 피면 안 되니까 부지런히 좀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스스로가 고수가 되고자 한다. 그건 사기꾼이지요. 그건 사기꾼이지요. 그건 남 덩치 묻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자기가 하나씩 쌓아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제가 그랬죠. 모든 일이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눈 뜨고 나니까 뭐 돈 벌리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 돈 버신 분들 보면 다 이렇게 조금씩 벌어서 또 자산을 만들고 또 조금씩 벌어서 또 자산. 그러다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큰 자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 걸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큰 이벤트가 하나 지나갔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대폭락은 만일에 큰 코로나가 큰 어떤 이상 징후만 보이지 않는다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또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향후에도 금요일 같은 그런 날을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시장을 가만히 보면서
뭐 꼭 가져야 될 종목이 있다면 공략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시장의 아픔을 같이 하는 또 그런 마인드도 좋다라는 것이 또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주말입니다. 다들 요즘에 뭐 방콕 가신다고 힘드신 분도 많은데 그 덕분에 뭐 부부싸움도 많이 한다고 하더구만요. 좀 떨어져 있으면 좋은데 맨날 붙어 있으니까 뭐 좀 불편하고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뭐 부부싸움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사이좋게 지내시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 잘하십시오. 집에 있을 때 잘해야 밖에 나가서 술 한잔 먹고 들어가도 좀 잘 봐주고 그러지. 자, 새로운 한 주 시작이 됩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또 어려운 국내 이슈가 또 많습니다. 지금 뭐 어느 나라하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만 가지 않은 길을 지금 새롭게 하나씩 한 발을 지금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하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가보지 않은 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지요? 오늘 한 주 동안 다들 수고하셨고 월요일날 다들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암문의 문주였습니다.